예, 일단은 그렇게 그 동해안 석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 전공이 이 습지, 석호, 물 쪽이 아니라 원래는 산림입니다. 근데 아까 환경 비전 포럼에서 제 1차 산림 관리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도 산림이 개선할 점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런 그 기회가 있다고 하면 숲에 대해서 한 번 또 발표를 할 기회를 가질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 이름만 써놓은 거 아니라 학생들 쭉 써놓은 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같이 연구원들을 같이 붙여놓은 거 같겠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제가 발표하는 내용을 토탈 정리를 한 거는 이렇게 단어 몇 개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주제가 석호인데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태학의 제1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북미인들의 인사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석호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석호는 동서로 연결되어 있고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은 생물과 물질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발표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는 자연은 하나도 없죠. 석호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변할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방향을 잘 잡으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가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물을 관리하는 것이 갈등이라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고 이용하는 것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선택이 있고 전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얻는 것이 있고 잃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냉철하게 좀 잘 따져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손해를 좀 덜 볼 텐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막교환이다라고 한 단어를 딱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은 지금 현재 좋은 거는 지켜주고 안 좋은 건 좀 개선해서 좀 후손한테 물려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보전주의자도 아니고요. 전 개발주의자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과학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안을 바탕으로 해서 과학적인 원리에 입각해가지고 제대로 된 서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석호는 8,000년 전쯤이 지금보다 해수면이 올라갔거든요. 그때 해수면이 쑥 내륙으로 올라왔다가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사주가 막혀서 생긴 자연 호수가 바로 석호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해수였다가 기수성인 것 자체가 일반적인 자연성이 좋은 석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 동해안에는 굉장히 많은 석호가 있는데요. 좀 크기가 큰 것들, 즉 축구장 1개 정도 크기가 되는 것들을 이 지도에서 세보면 토탈 57개의 자연 호수가 있는데 그 중에 48개가 석호입니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대략 80개 이상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석호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선임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고요. 그런 것들 자체가 어떤 식으로 보존되는지를 보시면 북한이 2018년도에 람사 습지에 등록을 했거든요. 그때 제일 처음에 등록한 습지가 바로 석호입니다. 두만강 하구에 있는 호만포호 자체가 람사 습지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해안의 갯벌이 하나가 람사 습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금강산하고 북한의 이 고성 쪽에 있는 이 석호들이 있는데 그것들 자체는 전부 다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묶여서 보호 지역의 조치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18개가 아니라 19개입니다. 강원도에 18개, 경상북도에 1개, 그래서 19개가 있는데요. 보존이 좀 된 것들이 뭐냐면은 양양 낙산 도립공원하고 경포 도립공원이 있었는데 올림픽을 기회로 삼아서 조금 더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립공원들을 해제를 하고서 이제 명목상 그냥 이렇게 석호 4개를 도지정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0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석호들 자체가 사라진 것도 있고 사라져 가고 있는 것도 있고 망가진 것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21세기의 우리의 방향 틀에서 동해안 자연환경 보존 축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원도는 정말로 자연환경이 보존되어야 되는 이유가 시간적으로 봐도 공간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지도에 나오겠지만 빙하기 때 우리나라에 산림이 남은 데는 동해안밖에 없었거든요. 백두대간밖에. 그 다음에 습지도 마찬가지로 빙하기 때는 해수면이 아래면 아래쪽에 습지였다가 앞으로 더 따뜻해지면 위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습지들의 벨트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동해안의 연결고리가 되겠는데요. 여기 주제가 석호가
있는데 산림하고 하천하고 사구하고 해양하고 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심하고 마찬가지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빙하기가 되면 이 전체 구조가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그다음에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위로 올라가는 이런 수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빙하기 때에 이제 그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식생대를 보여준 거가 되겠습니다. 빙하기 때는 서해안이 없었습니다. 제주도도 육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서울 쪽하고 서해안 쪽은 전부 다 몽고와 같은 초원지대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만 산림이 있죠. 산림이 있는데 추운 기에 적응한 아구산대 식생하고 툰드라 식생들이 좀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온대 낙엽수림이 있었고 더 아래쪽에 이제 나오는데 화렵수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동해안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 산림 식생의 이동 통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많은 세력 자체가 서해안하고 동해안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동해안에 있는 습지들 자체가 지금 지구상에 있는 철새들의 주요한 이동 통로를 제공해주는 핵심적인 생태계라고 하는 중요성 자체를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에 있는 석호들은 강원도만의 것이 아니라 유라시아 전체 대륙에서 맨 동쪽 끝에 있는 습지대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현재의 식생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호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한반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캡슐이 되겠죠. 타임 캡슐이 되겠죠. 그래서 경포호에서 해보니까 경포호의 바닥을 뚫어보니까 대략 한 7m 정도의 그 저질이 나오는데 한 2000년 전 정도부터 쑥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벽화식물이 증가하는 걸로 봐서 강릉 주변에는 2000년 전부터 농사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역사를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나무의 그 이 꽃가루하고 풀의 꽃가루 자체가 변동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인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든 석호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들도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한반도는 이 북반구에서 새들의 주요한 이동 통로가 되겠는데 서해안은 갯벌이고요. 갯벌이 훨씬 더 지금 습지가 많지만 과거에 빙하기 때는 습지가 진짜 빈약하게 유라시아 대륙의 유일한 동해안의 습지를 통해서 이런 새들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간에 그 동해안 19개 습지 자체가 이런 새들 자체가 이동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특징이 있습니다. 서해안의 철새들은 종도 많고 개체수가 많습니다. 동해안은 개체수는 서해안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렇지만 종수는 거의 대등해요. 그러니까 종들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동해안의 석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식물 자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식물이 토탈 4,300종류 정도 되는데 이 굉장히 좁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720불군의 식물들이 있는 거로 봐가지고 식물이 많으면 당연히 곤충도 많고 새도 많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 강원도에서 생물장성 보존의 핵심은 백두대간하고 동해안 석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사람하고 관점해가지고 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강원도 사람들 자체는 아까 봤듯이 철새들한테 우리의 생존권을 뺏길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쨌든지 간에 동해안 관광의 핵심 자체가 석호가 가지고 있습니다. 경관이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많은 동식물들의 서식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변화되는 기후변화에서 생물장성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장소가 바로 이 석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면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멸종위기 생물들이 가장 밀도가 높은 데가 어디냐면 강릉시입니다. 그게 바로 거기에 경포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강릉시 시사를 쓰면서 강릉시의 식물을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만 강릉시에만 1,400종류의 식물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석호가 있습니다. 습지대가 깨지면 그런 다양성 자체가 깨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석호를 바라볼 때 이거 자체가 올바른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첫 번째가 수질이 지금 담수인지 해수인지 기수인지 각각마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평가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석호가 아까 김호천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형태가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가 그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자체가 천이 상태, 걸룩화 상태 이렇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생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거든요. 적절한 식생 자체가 다양하게 어우러져 있는가, 식생 경관 다양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와 수질이 구성된 다음에 그 안에 거기 합당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자체가 평가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상태 자체가 인간 자체가 얼만큼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런 한도 내에서 지금 현재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면 석호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석호에 대해서는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간략하게 현황 자체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07년하고 2008년도에 동해안 석호를 정밀조사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때 결론이 여기 맨 위에 겁니다. 18개 석호 전체 면적 자체는 100년 전에 비해서 40% 감소했다. 매호는 반이 줄었고 경포호도 반이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포 가시현 습지 복원이 일어난 거고 매호도 복원을 한 겁니다. 이런 거에 근거해가지고, 그다음에 호수의 수심 자체가 대부분은 얕은 접시물이다. 향호 빼놓고, 향호는 아까 교수님 얘기했듯이 주사 방사선을 이용했기 때문에 거기만 깊고 거기는 바닥에 무산소층이 형성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질 자체가 전부 똑같은 것이 아니라 공간 위치에 따라서 한 석호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수질이 다양할수록 더 많은 생물들이 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석호 관리를 수질 위주로 관리가 됐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생태계를 제대로 진단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수질 자체는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잘 보존한다고 하더라도 석호의 고유 속성점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뻘이 5m, 6m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얕죠. 바람이 불면 항상 그 밑에서 뭔가 올라오기 때문에 부영향화 상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맥시멈 자체가 3등급까지밖에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물 자체를 먹을 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를 우리가 자연 상태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많은 석호들 자체에서 제일 많이 망가진 것들은 석호를 매립해서 논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거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에서 석호에 대한 문제를 잘 인식하게 되면 북한의 문제도 나중에 통일 후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2008년도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100년 동안 어떤 석호가 얼마큼 줄어들었는지라고 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여기가 1.0 자체는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가 되겠고요. 이것이 줄어든 거가 되겠는데 이렇게 작은 것들 자체가 축소된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작은 석호일수록 쉽게 육화가 돼가지고 망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석호라고 하더라도 형태를 좀 하는 그런 복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자체를 종합을 해가지고 굉장히 복원의 필요성 자체를 제안을 했고, 복원의 이 기본적인 로드맵 자체를 2015년도에 원주지방 환경청 산하에서 보고서에서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으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고유의 자연사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석호를 일단은 석호에서 자연사 보호지역을 설정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한번 자연사 보호구역 자체가 설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복원할 때는 그런 부분은 손을 안 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4년도에 경포 준설이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경포가 지금처럼 돼 있지 않고 늪이었습니다. 늪이었고 거기에 연꽃이 나왔었거든요. 물론 이제 80년대에는 그 위가 얼어가지고 스케이트 타고 그랬으니만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차차 하고 더라도 그런 식의 변화를 거쳐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가장 획기적인 심포지엄은 1990년에 강릉 경실련이 제1차 동해안 호수 보존 심포지엄 자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동해안 호수를 먼저 살려야지 관광과 경제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제를 이때 바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오늘 주제하고 일맥상통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 자체가 원주지방 환경청 자체는 주로 수질 쪽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왔지만 생태계를 연구한 사람들이 접근해 들어가면서 수질이 아니라 생태계 차원의 진단과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포호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믿을 만한 자료들은 2007년과 2008년도에 18개 석호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생태 보고서가 굵직한 보고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2015년에 동해안 석호 복원 관리 실행 계획을 수립했고, 여러 석호들에서 지금 복원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복원이 진행되는 석호도 있고 개발이 진행되는 석호도 있고, 이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 보면은 2012년에 경포 가시현 습지, 영랑호가 2015년, 순포 습지가 2017년, 화진포가 2018년, 포매호가 2020년에 복원 사업이 완료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강릉의 100년 전에 지도가 되겠는데요.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습지들이 있죠. 다양한 습지들이 있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사진의 맨 아래쪽에 이 풍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풍호 자체가 사실은 경포호에와 거의 유사한 굉장히 자연성이 높은, 그다음에 이 주변에 이 단풍들이 어우러져가지고 좋은 경관을 유지하고 있었던 석호인데, 이것이 바로 석호 개발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청초 얘기를 했지만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거 지금 이쪽 자체가 풍호거든요. 풍호가 지금 현재 이만큼 쪼그라들었고, 이 나머지 전체가 풍호였는데 맨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84년도에 이쪽에 그 강릉 화력발전단지에서 나오는 쓰레기, 석탄 쓰레기 자체를 매립하는 장소로 다 활용했거든요. 요즘에 환경 평가를 하면은 이런 결과는 나올 수가 없겠죠.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게 급했으니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석호가 망가진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판도라 상자가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석호에서 벌어지는 사업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악산의 케이블카 사업하고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설악산의 케이블카 자체가 허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가 막 우수순 만들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떤 석호에서 이것들이 무시가 되고 그냥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도 왜 못해라고 하는 측면에 가서 동시에 18개가 다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금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부동산 가치와 뭐 그다음에 관광객들 이런 부분들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저거가 되는데, 지금은 개발에 대한 압력은 커지고 있고 허가 자체는 쉬워지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겠죠. 중앙부처에서 했던 허가사항들을 전부 다 강원도로 일임을 했거든요. 바로 이제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특별법 자체 내에서 그 주로 환경영 평가와 관련된 그런 규제 완화들 자체를 전부 다 강원도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강원발전연구원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이쪽의 역할들이 아마 중요하게 작용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에 대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영랑호 자체에 부교를 설치해서 남쪽과 북쪽 자체가 완전히 두 쪽 난 이 호수 경관들을 보여주고 있고, 생태계도 서로 다른 형태로다가 진화를 했기 때문에 철거가 명령이 되었지만 철거할 생각은 속초시에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석호 주변에서 대형 산불 자체가 자주 나거든요. 대표적인 데가 영랑호가 2019년도에 크게 저쪽 광포까지 다 해가지고 산불이 났었고요. 2023년도에 경포 북쪽 자체가 산불이 나가지고, 산불이 나게 되면 산에 땅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개발이 쉬워지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석호 주변에 산불 난 산림 자체는 특히 개발에 더 취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영랑호에서 지금 속초시장이 발표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물론 옛날 리조트가 있어가지고 리조트가 산불에서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 피해 자체를 보상을 해줄 거는 너무 당연하겠지만, 그거를 빌미를 삼아서 아주 더 큰 개발을 세우면 먼저 이 영랑호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성 화진포호도 복원이 끝나자마자 지금 고성 분수가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몇 조가 들어가는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냐면 강원도의 제1호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화진포거든요. 제일 보존 상태가 양호한 화진포마저 문화유산을 해제를 하고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 자체가 지자체에서 세워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성 송지호도 호수 안은 아니지만 바깥쪽에 울릉도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큰 동해안의 섬인 죽도 자체를 개발하는 계획 자체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포호의 핵심 보호 지역 안에 지금 강릉시에서 인공 분수대를 이제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수 설치를 반대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강릉을 떠나라, 이런 구호까지 지금 있는 실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제 주로 사구도 연구 많이 하는데, 사구하고 석호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사구를 또 지켜야 또 석호가 지켜지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석호 바깥쪽에 해안 쪽 사구들 자체는 또 개발 압력이 굉장히 취약하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삐뚤들이 많아집니다. 지금 이 사진에 이쪽에서 맑은 날 보면은 요 사이로 뭐가 보이냐면 설악산이 보입니다. 설악산 대청봉하고 화천봉이 있는데 다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얼마나 아름다운 설악산 전경이 있습니까? 청초하고 속초항 있는 근처인데 이 삐뚤들이 이렇게 들어서 가지고 경관 자리를 망가뜨렸죠.
개발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개발하냐에 따라서 모양대로 달라지는 거가 되겠죠. 유럽 쪽은 대부분 다 이 층구 조향 자체를 경관 분석에서 허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가 되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 전공인 식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말씀을 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식생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됩니다. 적정량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식생 자체가 하는 좋은 역할도 있고 부정적인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적절하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석호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호에서 식생 자체는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에서 핵심적인 역할들을 한다. 육화 과정에서도 물론 핵심적인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와 2022년도, 즉 한 14년 동안에 식수계 석호 경관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고 그 이유들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방법은 석호를 일일이 발로 다 밟으면서 거기에 어떤 식생인들인지 식생도를 그립니다. 이렇게 그릴 수 있겠고요. 다 그렸고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도를 다시 작성합니다. 다시 작성하는데 식생의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너무 복잡하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단순하게 하는 것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로 된 데랑 그다음에 수생식물들, 그다음에 수변식물들, 그다음에 육상식물들 이런 식으로 색깔로 다 구분하게 되면 습지의 규모를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를 내냐면 그 습지 형태가 얼마큼 잘 유지가 되고 있는가 자체를 걸룩화 지수로다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룩화 지수 1 자체는 진짜 완전히 육지화된 생태계 비율이 얼만큼이냐라고 하는 거가 되겠고요. 걸룩화 지수 2 자체는 물 자체가 줄어들어서 갈 때까지 포함해서 좀 이렇게 더 얕아지는 그런 부분이 얼만큼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호의 초인 상태 자체는 0에 가까울수록 그냥 물이 꽉 차 있는 거가 되겠고 5가 되면은 완전히 4나 5가 되면 완전히 육상 생태계로 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 다양성 지수 이런 것들을 표현했겠고요. 그다음에 식생 자연도를 나름대로 그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략하게 살펴보면 화진포호는 자 모든 석호에서 왼쪽은 2008년이고 오른쪽은 2022년입니다. 그러니까 화진포호는 2008년에 비해서 복원을 해서 훨씬 더 습지 규모가 커졌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고요. 선유담도 예전에 논이 있는 곳 자체가 갈대밭으로 변해서 습지 규모가 커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송지호는 육화가 많이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육상식물들이 침투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안 중심으로 육화가 진행된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천진호는 호수 안은 괜찮은데 이 바깥쪽에 커다란 아파트가 들어와서 뭔가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봉포호는 유역이 전부 다 산불 난 그런 사례가 되고요. 그다음에 봉포 습지는 19개 석호 중에서 가장 많이 매립이 된 그런 석호고 방치된 석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포호도 거의 매립이 많이 진행된 석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청초호도 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비해서는 2020년도에 습지 규모가 조금 더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랑호의 모습입니다. 영랑호도 여기에 논을 수초시에서 사가지고 유인부 자체의 습지를 복원을 했기 때문에 조금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평리 습지, 이것도 습지 보호 지역인데 별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쌍호도 습지 보호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많이 됐지만 여기는 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석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계호는 개발 중심적으로다가 바뀌고 있는 거고요. 분계호도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매호는 획기적이죠. 2008년도에 이랬는데 많이 줄어가지고 근데 어떤 간에 엄청나게 습지 영역비를 예전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가장 확실하게 복원한 석호가 호메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는 국가정원 습지로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약간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순포 습지 보호 지역들도 복원 전하고 복원 후하고 좀 약간 바뀐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포호도 2008년도에는 경포호만 덜렁 있었는데 경포 가시원 습지 복원하고 경포 천을종 손대고 경포 저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붙여놓은 것들은 뭐냐면 여기 이 부분을 지금 당기에 사가지고 습지도 확장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계획이 된다고 하면 순천시처럼 굉장히 보존과 이유 자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진짜로 습지 도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강릉시 자체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풍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해 사구 습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데이터로 정리를 한 거가 되겠는데요. 파란 부분 자체는 증가한 거고 빨간 부분은
감소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석고에서 육지는 감소하는 것이 좋고 수채는 늘어나는 것이 좋고 수생식물은 조금 적절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 좋은데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 아마 복원이 이루어진 석고랑 그렇지 않은 석고랑을 좀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9개 석고 자체를 크게 세 부류로 보면은 석고의 형태가 제대로 갖추어진 석고는 변화가 적지만 그렇지 않은 석고들은 변화가 크더라. 여기서 보시면은 18하고 18은 같은 석고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같은 기간에 변화가 더 큰 석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19개 석고를 통틀어가지고 동해안에 그러면 석고 면적이 얼만큼 되냐? 정말 면적이 작습니다. 축구장 1,056개밖에 안 돼요. 강원도 전체 면적에 비해서 이 정도 면적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습지 기능을 하는 면적은 811헥타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지켜야지만 생물장성 지키는데 핵심이 될 수가 있다. 가장 많은 습지가 어떻게 보면 화진포, 청초, 영남고, 송주, 경포 이런 쪽 자체가 이제 핵심 생태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19개 석고별로다가 2008년에 비해서 2020년대 습지 규모가 어떻게 됐는지 종합적으로 보면 습지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 자체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식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상태가 좋겠냐라는 것들을 제가 가이드를 나눈 겁니다. 빨간 선과 파란 선 안에 있는 이 지수들이 들어가 있으면 정상 상태가 되는데 이 아래에 있으면 너무 습생이 적은 거가 되고 이 위에 있으면 습생이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 현재는 대부분 많은 석고들 자체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복원 사업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생 자연성 자체를 평가를 해보면 뭐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습니다. 경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복원이 됐기 때문에 좋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천이 지수도 이건 낮아질수록 좋은 거거든요. 2008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낮아져서 상태가 좀 개선되고 있다. 그렇지만 석고 종류마다는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식생 경관 다양성도 좋아졌으니까 생물 다양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복원이 이루어진 석고 5개를 중심적으로다가 보시면 자, 요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개발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라 개발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얘기가 되겠죠. 즉 제일 중요한 거는 진단이 제일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단 자체를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어떤 복원을 하든지 보존하든지 그것들을 진행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한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떤 걸 복원할 때는 원형 참조 모델 자체를 만들어서 복원을 해서 환류를 해서 계속 개선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연사 보호지역은 반드시 지정되어야 되는 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생물권 보전지역의 구역 지정을 해가지고 핵심 지역, 완충 지역, 전위 구역으로 구분해가지고 핵심 지역은 지키고 전위 지역 중심으로 개발을 하면은 서로 윈윈하는 제작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포호 자체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거 94년도에 경포호의 식생 모습입니다. 이거 자체가 마름으로 차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꽃이었습니다. 지금의 경포하고 완전히 다르죠. 너무 얕았기 때문에 0.5cm밖에 안 되는데 이것들을 94년도에 전부 다 퍼내니까 준설이 끝나고 나서 여기에만 갈대가 있는 그러한 경포호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 2008년, 2013년 정도의 식생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 현존 식생도를 그림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금방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수채와 습지에서만 살 수 있는 식물들, 절대 습지 식물, 그 다음에 습지를 좋아하는 이물 습지 식물을 지도로 그리게 되면 습지의 규모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얼만큼 줄었는지 이것들을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제 그러한 연도별로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지도가 되겠고 2022년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현 습지 자체는 복원을 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복원을 한 첫 번째에는 가시현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가시현이 안 나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복원한 이후에도 복원한 습지의 관리가 필요하다. 적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순포호인데 순포호는 복원을 했는데 처음에 너무 깨작깨작 파낸 겁니다. 조금 더 과감하게 파냈으면 괜찮은데 너무 깨작깨작 파내니까 금방 식물로 꽉 차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포메호는 지금 현재까지는 호수 형태는 가장 넓게 잘 복원한 호가 되겠고요. 영랑호의 모습이 되겠고요. 화진포도 4군데 자체가 이런 식으로 습지로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뭐 습지 면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쭉 해보면 복원하면은 습지 면적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되는 거가 되겠고요. 천이 지수도 낮아지는 걸 봐서 상태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가 되겠고요. 희생 경관 다양성 지수도 증가하는데 매호만 감소했죠. 매호는 수체가 워낙 큰 비중으로 복원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원을 하면서 또 명심해야 될 것 자체가 좋은 의도로 복원을 했는데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매호에는 멀쩡히 식물인 개뿐맞이꽃 자체가 2013년도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었는데 복원한 후에 다 죽고 여기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뭔가 그 복원에서 고려를 좀 덜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그 얘기 말씀을 드리면 동해안 석호는 강원도의 석호가 아니고 한반도의 석호가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바라봐야지만 그 가치가 보이는 석호다. 그렇기 때문에 람사수지 등록을 빨리 해가지고 그런 전략들을 펼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개발 압력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문제 이런 개발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다가 개발할 거냐, 어떻게 개발할 거냐, 진단 제대로 할 거냐, 그런 문제가 첫 번째 제기가 되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층 빌딩 자체에 대한 경관 훼손 문제, 저기 여러 석호들이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석호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 문제, 죽도 개발이나 화진포에 인공수되거나 산불 피해 지역의 개발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름대로다가 현황 파악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진단을 하는 절차는 밟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 현재 과학적인 논리가 아니라 정치와 경제 논리로다가 석호가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석호의 가치가 되겠는데 석호마다 가치는 다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간에 석호를 대표하는 것가 경포호기 때문에 경포에 대한 가치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석호라고 하는 것들은 자연이지만 거기에 역사도 있고 전통도 있고 문화도 있고 관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그런 것들을 어우러져 가야지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경포호는 그냥 자연공간이 아니라 여기 이런 19절이 있죠. 거울 같은 경포호수에 내 얼굴을 비춰봤을 때 내 얼굴이 제대로 비추면 내가 제대로 된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19절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